제가 매달 강조를 시켜드리지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는 현금 보유 비중입니다. 주식형 펀드, 주식만을 매매해야 되는 펀드라든지 운용의 특징상 그들이 장이 꺾일 것 같으면 무엇을 삽니까? 방어주를 삽니다. 요즘 보면은 장 애매할 것 같아서 방어주를 샀어요. 배당주를 샀는데 같이 빠져요. 결국은 현금이 더 답이거든요. 네, 한 달 만에 인사드릴게요. 주머니 투자자문이라는 곳에서 새로 게시를 시작하게 된 박현상 이사라고 합니다. 저희 현장에서 제가 딱 증권사에서 20년 근무했더라고요. 근무한 다음에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고요. 주식을 하는 건 똑같습니다. 좀 더 컴팩트하게 주식을 좀 보고 있는 중이니까 오늘도 얘기 잘 들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사상 첫 9,000선을 돌파했습니다. 8,000P를 넘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높긴 높죠. 어떻게 어떤 누구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얼마 전에 9,300까지도 갔었고요. 그런 지수대 자체가 사실 조금 가파르다라고 어느 누구도 다 느끼시긴 할 거예요. 그런데 최근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것을 너무 당연시화되는 분위기. 저희가 항상 그렇게 흥분을 하고 개인 포모가 올 때마다 저 오늘도 좀 들었는데 반도체 없어서 반도체 냄새도 못 맡아봤다고 이러신 분들 계시고, 그런데 굉장히 포모를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경험적으로 이런 포모가 왔을 때 어느 정도 추세가 꺾였다기보다는 일부 과열을 시키는 흐름도 나왔긴 나왔었어요. 얼마 전에 금리 인상 스탠스 때문에 한 번씩 꺾였었고, 혹은 전쟁 재점화에 대한 분위기도 있었었고,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너무 흥분을 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저는 간다고 봅니다. 간다고 보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도 조금 쉬었다 가는 게 시장 입장에서는 나중에 찬란하게 가는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단기 과열이다 혹은 이러다 라고 저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 있죠. 너무 하루에 막 10% 이상 오르는 날 포모에 못 이겨서 잡는 거는 사실은 좀 위험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간 40조 넘게 팔았는데도 신고가입니다. 개인 기관이 메우는 이 수급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사실 기관이 메꾸는 수급이라기보다는 개인이 ETF를 사기 때문에 이 ETF 수급이 금융투자 수급으로 잡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 수급입니다. 개인과 외국인 수급이 될 거고,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파는 이유는 반도체가 안 좋다라기 표현보다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국내 외국계 펀드의 코리아에 차지하는 비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중이 주가가 오르고 지수가 오르기 때문에 자꾸 높아져요. 높아지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포션을 맞추려고 조금씩 매도하는 거가 일단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들이 있을 때 국내 주식을 좀 더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CPI가 높게 나왔을 때라든지 혹은 물가 상승 압력이라든지 혹은 좀 불안해질 때 그때는 좀 많이 파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 중간중간 샀냐면은 종전이 가까워질 때, 물론 아직까지 MOU만 맺은 상태, 이란과 미국과 MOU만 맺은 상태고 거의 몇 달 동안 계속 협상을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는 레바논 헤즈볼라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다가 회담장을 좀 나갔다 이런 것도 뉴스에 나오긴 나왔었는데, 어찌됐든 그들 입장에서도 중기적으로 해결한다. 그런데 외국인이 들어오는 날 제가 그때 뉴스 플로우를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는 만난다라든지 협상이 임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끝날 것이다, 이런 멘트가 나올 때만 간헐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그럼 그 간헐적 매수가 들어올 때 그때 지수가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러면 그 빠질 때 외국인들이 팔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자닉스 혹은 삼성전기 같은 기존 주도주들을 많이 사고요. 근데 전자닉스만 사는 게 아니고 반도체 레버리지라든지 혹은 레버리지 ETF들 2배짜리 이런 것들을 사기 때문에 그것이 기관 수급으로 금투 수급으로 잡히면서 이것들이 지금 역시 그 외국인 매도를 잡아먹고 있는 이런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죄송한 얘기인데 썩 올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개인 투자자가 사는데 왜 올바른 모습 아니냐 이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은, 그러더라도 주요 주포는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그들이 뭔가 좀 매수를 이뤄가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느 정도는 중간중간 한 번씩 차익 실현을 해가면서 현금도 챙기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선순환이 조금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고요.
안타깝고 지수 오르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지만 그러더라도 요거 나온 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 반도체 몇 개 종목을 빼놓고는 그 소부장 일부 종목들이요. 빼놓고는 종목들이 거의 허벌나게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원래 체력을 기초 펀더멘털이라 얘기를 하는데 펀더멘털 대비해서 과도하게 빠진 업종들이 지금 태반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제가 정치인 테마주라든지 혹은 실적이 없는 작은 주식들은까지 제가 편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 테마주는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실적이 되고 누구나 보더라도 명분이 있고 이런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거든요. 빠져 있거든요. 빠져 있는데 이거는 여기를 팔고 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워낙 이 현상들이 지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소위 버티셨던 개인 투자자들도 만세 부르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만세 부른다는 거를 지표로 봤을 때는 신용잔고가 코스피는 늘어나는데 코스닥은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 잔고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코스닥은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신용이 물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뚝심 있게 나는 이 종목을 신용으로라도 계속 매수하고 들고 있어야지 하는데 매수세가 안 들어오면 계속 파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거래량이 적어요. 거래량이 적은데도 주가가 많이 빠져요. 이거를 스트레스성 매도라 그럽니다. 그 짜증나서 에이 이러면 던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몇몇 바이오 종목뿐만 아니고 웬만한 다른 종목들에서 지금 관찰이 되고 있어요. 즉 오르는 종목은 굉장히 작고 지수가 300포인트, 200포인트 오르더라도 거래소 기준으로 오르는 종목 100종목이 100종목, 150종목. 근데 빠진 종목 700개, 800개. 지수가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특히 코스닥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할 텐데 더욱더 처참합니다. 물론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요. 제 레포트라든지 과거 강세장일 때 보면은 버블이 들어갈 때는 원래 특정 종목들로 쏠린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오히려 그 종목들이 꺾이면 시장은 없어진다. 이런 얘기 시장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그런 종목들 왜냐하면 이 배에 내가 마지막에 탑승하지 못하면 그 파티를 즐길 수 없다는 거죠. 오케이 다 이해를 하는데요. 만약에 지금 주도하는 것들이 꺾였다 했을 때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유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저는 줄어들 확률은 적다고 보거든요. 편하게 전자닉스부터 시작해서 좋은 종목들을 많이 수익이 난 투자자들이 꽤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른 거 안 사겠습니까? 혹은 중간중간에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라기보다는 지수가 급등을 해서 기존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많이 판 경우가 많아요. 요만큼 남겨놓고.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현금 상태로 대기 중이거든요. 빠져만 봐라. 내가 이 종목 내가 시장만 나한테 맞는 컨디션이 되라. 라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큰 손 투자자일수록. 잠깐! 마이너스 11억을 1년 만에 플러스 13억으로 만든 주식 투자 비결. 주식 왕초보도 가능합니다. 한 달 커피값으로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 사실 저희가 그 큰 손 투자자는 2,000포인트, 3,000포인트를 겪고 4,000, 좀 낯선데 근데 5,000 이러다가 전쟁을 겪었죠, 저희가. 그러니까 다시 올라올 때 6,000 후반대 이런 데서 많이 매도를 하신 경우가 꽤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매도한 지수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높아져 있으니까는 지금 내려만 와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려올 때 꺾이는 게 기존 두조주가 꺾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게 꺾여 있는데 다시 시장이 어느 정도 다시 되팔치면 돌아갔을 때 그분들이 무엇을 살까? 그러면 무엇을 살까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시장에서 대기 자금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도주가 꺾여서 시장이 지수는 꺾일 수 있죠. 그렇죠? 시총 상위주들이 꺾이는 거니까. 그런데 오히려 중소형주 단위, 중대형주 단위 있지 않습니까? 시총 1조에서 10조 사이에 있는 것들. 오히려 과거에는 그런 종목들이 제일 매매하기 편했거든요. 적당한 시총도 있고.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혹은 시총이 있는데 혹은 기초가 있는데 혹은 내러티브가 있는데 어이없이 빠진 종목들은 오히려 그럴 때 매입세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어이없이 빠져있다도 올라가서 처음에는 저게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시 그쪽으로 붙습니다. 그게 시장이에요. 이거 기억하십니까? 2월 달에 반도체만 가다가 전쟁이 시작할 바로 직전에요. 정부에서 3,000포인트 얘기 나왔었죠. 그때 200포인트 올라가는데 6일 걸렸습니다. 코스닥.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즉 그것들이 꺾이면 다 꺾이고 여러분 주식하면 안 된다라는
단언적인 표현이 저는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요 어느 누구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 얘기 드리는데 다 같은 얘기를 해서 높아진 자산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알게 모르는 꼭지는요. 그 꼭지는 다 안 좋은 게 나왔을 때 바로 나오질 않고요. 이상할 때 조금씩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였을 때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요럴 때 있잖아요. 요럴 때. 살짝 꺾이고서 위에서 한 10% 빠질 때 이때는요. 뭘 하죠?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많이 겪으셨잖아요. 바이오 일부 종목. 그죠? 그러면은 위로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지수가 올라와 있고, 물론 너무 좋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어떻게 제가 주식을 하면서 20년 만에 9,000포인트를 받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다른 이면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면 생각하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스터디를 굉장히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시나리오를 써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동은 뭡니까? 현금입니다. 제가 매달 강조를 시켜드리지만 내가 틀린다고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는 현금 보유 비중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지 않습니까? 주식형 펀드, 주식만을 매매해야 되는 펀드라든지 운용의 특징상 그들이 장이 꺾일 것 같으면 무엇을 삽니까? 방어주를 삽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장 애매할 것 같아서 방어주를 샀어요. 배당주를 샀는데 같이 빠져요. 결국은 현금이 더 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현금 보유 비중도 일부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돈이 반도체에서 조선 방산 기판으로 옮겨 다니는데 지금은 주도주 축격 장세인가요? 순환매 장세인가요?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촬영일 현재에서는 주도주 추격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가성비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샀다가 다음 주에 내가 팔 거야. 혹은 나는 답답한 게 싫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이렇게 안 오릅니다. 이러다가 천천히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빠르면 1, 2주, 늦으면 한 달, 뭐 2달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시장에 그 종목이, 그 섹터가 맞는 시장 흐름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워낙 이쪽으로 쏠려 있으니까는 그쪽으로만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세의 탄력성 자체도 기존 주도주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 제가 투자자분들의 성향이라든지 혹은 성격 혹은 나의 매매 패턴을 제가 다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성격이 너무 급하다기보다는 추세 추종 매매를 해. 추세가 좋은 것들이 더 빨리 시세가 나와. 이렇게 하면 지금 주도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주도주 그런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변동성도 큽니다. 변동성은 빠질 때 많이 빠진다는 거죠. 오를 때도 많이 오르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거에 대한 간극, 이거에 대한 이런 팩트를 알고 계셔야 된다. 그렇죠. 알고 계셔야지 다음에 내가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오케이 나 알았는데 살 거야 하셔도 되죠. 근데 그런 분들에서 왜 오를 때 쫓아잡죠? 오히려 변동성이 커질 때 너무 걱정을 하신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미국과 이란이 곧 그 협상을 할 텐데 협상하기 전에가 너무 떨린다는 거예요. 그죠? 왜 떨리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거 실패하면 주가 빠질 텐데요. 빠지면 더 사면 되잖아요. 얼마나 심플하면 주도주가 빠지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위에서 많이 산 거예요. 딱 느낌이 오십니까? 지금 아마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사실 제가 기깔난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기깔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요, 매매를 한 20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컨디션에서 어떤 심리 상태가 발현되는 걸 웬만하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쫓아잡아야 되고, 이거 없으면 내가 이 배에 이 택시에 탑승하지 못하는, 총알 택시 탑승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포모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느껴진 건데 정말로 좋은 종목들도 팔고 바꾸더라고요. 팔고 바꿔요. 당연히 좋은 종목은 저평가된 상태도 있고요. 사실 저평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왜 애매모호하냐면 저평가라는 이유는 성장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당장 2분기 실적이 막 너무 좋다기보다는 그런 업종이 대표적인 경우가 자동차 같은 것들. 한 달 전에 젠슨한 회장님이 왔다 갔을 때 가기 전에 오실 때까지 이렇게 오르다가 가시니까는 로봇, 피지컬 AI 모멘텀이 빠졌죠. 아마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젠슨 회장님 오기 전에 팔아라 대충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재료기 때문에
재료가 소멸하면 빠지잖아요. LG전자 보세요 한번. 그렇죠? 거의 위에서 그냥 거의 수직으로 빠져 있죠. 그러면 지금 앞서서 제가 이따 말씀드릴 텐데 2분기가 아시다시피 좀 있으면 시작을 할 텐데 실적 발표 시즌이.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자동차는 조금 더딜 수 있습니다. 전쟁 때 레거시 자동차가 많이 팔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레거시 자동차 비중, 유가가 높았기 때문에 그거 많이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메이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팔고 다시 내가 피지컬 A 할 때쯤 혹은 젠슨 회장님 올 때쯤 오시진 않을 텐데 모르겠지만 그런데 다시 이제 로봇 내러티브가 붙을 때 나는 그때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생각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의 과정, 시장 과정이 과연 그 해당하는 A라는 기업의 기초 펀더멘털을 깼느냐 했을 때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고 뭐라 그럴까? 시즌이 안 맞는 거예요. 주식 투자가 가고 있는 주식만 사는 것도 좋긴 좋지만은 나한테 맞는 시즌을 기다리면서 천천히 모아야지. 왜 천천히 모아야 되는 게 중요하냐면은 천천히 모으면은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많이 먹어요. 수익이. 그런데 올라가는 주식을 조금 샀어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그렇잖아요. 조금 사서 여기서 5% 와, 수익 많이 났어. 그러더라도 전체 계좌에서 봤을 때는 5%가 아니죠, 수익률이. 0. 몇 프로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1% 언더 정도? 그렇게 되면은 유의미하게 벌질 못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대중을 쫓아가는 매매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쫓아가면은, 근데 요즘은 제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예 처음 하신 분들. 아예 모르니까 그냥 5천만 원 꽝! 1억 꽝! 그냥. 뭐 사셨어요? 뭘 뭐 사냐고. 한에서 다 샀다고, 이제. 그런 분들 솔직히 우리 PD님이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까지 매우 좋잖아요. 매우 좋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을 때 주식 투자가 항상 제가 뭐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내가 틀렸을 경우도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남겨두고 포트폴리오를 짜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이제 몰빵이라 그러죠. 100% 혹은 심지어 신용 매매까지 세게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 제가 목도되고 있는 것으로 하거든요. 제가 그냥 주위에 물어봤어요. 그냥 편하게 친한 분들이 연락이 와서 하인이 사도 되느냐 마음대로 하시라고 친한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고맙대요. 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다 샀대요. 이제 이런 식으로 수익 잘 나시는 거 축하드리고 그러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5년 만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총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역전 추세로 굳어질까요? 일시적 현상일까요? 물론 이게 주식을 항상 이익의 규모로만 얘기하는 것도 다는 아니고 혹은 재료의 질로 봐서 다 얘기하는 것도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익의 규모만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더 높은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추정치, 내년 추정치도 전자가 훨씬 더 높은 거는 그렇죠. 맞는데,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하이닉스가 더 빨리 올라간 이유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재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가 ADR이라 그래서 조만간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죠. 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편하게 기억을 해보시면 그 상장을 하게 되면 미국의 반도체 회사와 같은 밸류에이션을 받는다. 편하게 마이크론이 10배 받는다 치면은 하이닉스도 10배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미국에 상장한 ADR이 10배를 받게 되면 본주가 쫓아가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방송 날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장에 대한 허가가 승인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 규모까지도 뭐 40조, 50조 규모라고 하던데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돼야 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상장한지 아마 기사상의 추측으로는 8월에서 9월 사이라고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저희는 공시를 통해서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와 시기만이 아직 규정지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게 한다고 해서 오히려 최근에는 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이닉스의 특징상 삼성전자보다 편하게 삼성전자 3% 오르면 하이닉스 5, 6% 오르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그만큼 베타가 커요. 변동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최근에 이 얘기를 좀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레버리지 ETF, 즉 레버리지 ETF의 특성상
주식 그 레버리지 ETF를 우리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단일 종목 2배짜리 얘기 드리는 겁니다. 하면은 그 안에 주식을 사야 되는데 기초 자산이 올라요. 그러면 가만히 들고는 레버리지 입장에서는 2배를 추정해야 되잖아요. 그 기초 자산이 그럼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요. 어떻게 됩니까? 주식을 더 사야 됩니다. 오르기만 하더라도. 이것을 감마수 퀴즈라고 요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있을 땐 못 들었는데 파생 용어긴 한데 이게 좀 최근에 회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오를 때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빠질 땐 더 많이 빠져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 보시면은 오히려 그 오후에 갑작스럽게 오르던 주식이 더 많이 오르는. 그리고 빠질 때 오후에 2시 이후에 빠지다가 요 정도 이 좀 과하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3.5% 빠졌으면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더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도 레버리지 ETF의 파생적인 매매의 성격 때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부 외국인 매수는 또 다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정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마 다른 선배님들 얘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겠죠. 어찌됐든요.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ADR 상장도 있고 오를 때 많이 오르고 그러니 오히려 다른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이 레버리지 ETF를 매매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르는 주식이 좀 더 오르는 게 아니고 다른 거 팔고 더 폭발적으로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많이 오른 경우는 하이닉스의 그런 재료적인 측면 그리고 레버리지 ETF까지 같이 포함된 결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익의 규모만을 봤을 때는 하이닉스 주주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하면 열받겠죠. 근데 똑같습니다. 어차피 같이 갈 겁니다. 반도체 업황 좋으니까는요. 그런데 갈 때 이게 정목 가고 덜 가면 이게 덜 가. 이런 식으로 키 맞추기를 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하이닉스가 좀 더 이런 뉴스 때문에 뭘 갖고 이익의 규모도 좋습니다. 오리지널 퓨어한 반도체 회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야 뭐 예를 들어서 가전 부문이라든지 혹은 그 휴대폰 부문 이런 것이 섞여 있긴 하지만 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을 그대로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D램 가격 상승부터 시작해서 LPDDR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고 동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익 증가도 충분히 좋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오면서 한 30년 정도 된 투자자, 예전 고객이랑 제가 통화를 하다 왔어요. 전화 오셔가지고 했는데 제발 방송에 나가게 되면 이런 얘기를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30년 넘으셨습니다. 했는데 꽤 많은 규모로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레버리지 ETF는 절대 안 된다. 라고 꼭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매매는요, 장중 매매에 끝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해복리라 그러죠. 음해복리. 왜냐면 같은 가격대에 있으면은 그 가격을 추정을 못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 30만 원에 사서 30만 원에 한 달에 있으면 가격이 이만큼씩 빠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빠져 있진 않아요. 운용사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부 빠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산 원금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같은 가격이 왔는데 내가 추정하고 있는 ETF는 그 가격이 안 와 있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오히려 빠졌다 올라오면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투자의 리스크라 얘기합니다. 내가 샀을 때 반대 방향을 튀는 것도 리스크긴 하지만은 같은 가격이 왔을 때 제 가격을 추정하지 못하는 것도 그 트래킹 에러라 그러거든요. 충분히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 걸리는 것도 리스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 표현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얘기하다 말이 좀 샜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에 유념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는 4배 안팎, SK하이닉스는 7에서 8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른 주가 지금도 비싸지 않다고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밸류에이션은 쌉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PER 개념으로 6, 7배 정도 나오고 있고 마이크론이 한 10배 사이 정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싸죠.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하는 주식이 뭐 6, 7배 수준이라면 굉장히 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같이 오래된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는 이런 거에 다소 낯섭니다. 왜 낯서냐면은 아시다시피 이것을 구조적인 성장으로 봐야 되느냐?
시클리컬로 봐야 되느냐. 이거는 여전히 논란이 좀 있어요. 지금 이따 2분기 실적 여쭤보실 텐데 같이 섞어서 말씀드리자면 1분기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 50조, 53조 정도 나왔을 겁니다. 나왔고 그전에 되게 안 좋았는데 그리고 2분기 추정치가 지금 제가 컨센서스 기준으로 컨센서스는 여러 가지 증권사들의 추정치의 그 평균을 얘기를 합니다. 일단 제가 확인했을 때는 87조에서 87조 정도, 88조 정도. 그럼 1분기에 30조 정도 더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증가폭이 거의 60%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가에 대한 고점은요, 항상 이 추정치 상승폭이 둔화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50조가 80조, 80조가 100조 되면은 100조는요, 추정치가 둔화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중에 주가가 좀 빠지게 되면은 3분기 추정치가 조금 슬로우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빡빡빡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이게 덜 오른다는 거죠. 근데 투자자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실적 저번 주에 예를 들어서 50조 나왔고 8조 나왔으면 엄청 좋은 건데 왜 주가가 빠져요? 요겁니다. 기울기가 슬로우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성장한 성장률의 특징은 그때 거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앞으로 얘기를 할 시나리오 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분기 제가 내용을 봤더니 D램 ASP라고 그래요. 평균 판매 단가가 높아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PC D램 너무 좋고요. 그리고 AI PC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CPU도 좋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좋아지는데 레포트 살펴보면 내년에는 HBM 단가가 높아져서 HBM이 실적 상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전자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 26년도에는 D램 LPDDR이라 그래가지고 로우 파워, 즉 저전력 반도체, AI PC, AI GPU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지금 견인을 하고 있다가 내년에는 HBM까지 견인이 된다면 물론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겁니다. 계속 좋아지는데 진짜 좋아지는 건 삼성전자 직원들이 따봉이죠. 그렇죠? 너무 부러운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실적은 꾸준히 증가를 하는데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은 항상 선행을 하고 기울기를 먼저 보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언제 정도에 뭐 꺾이는 건 제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어느 정도 좀 슬로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까지는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성장도 너무 좋고요. 그러면은 2분기 실적 얼마에 발표하느냐? 7월 초에 발표를 하게 되죠. 7월 7일, 7월 10일 사이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하이닉스는 7월 말 정도경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삼성전자가 컨콜, IR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 지금의 파티를 일단은 내가 즐겨야 된다. 오케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리고 지금 시점에 따라 모를 수가 있는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일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도 일종의 마이크론 많이 올랐죠. 그래서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어떻게 제시되는지 그 지금은 내러티브라기보다는 실적이 워낙 배가 돼서 점증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표현들을 쓰냐면 지금 어쨌든 물가가 올랐고 미국도 지금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들리면은 상대적으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월등히 좋은 걸만 쏠립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좋은 걸 안 쏠려요. 그러니까는 남아있는 건 여기죠. 결국은 반도체. 이게 지금 쏠림이 매크로 환경 때문에 더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당분간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다 계속되는데 주가가 15%, 17% 오르는 것처럼 이 강력하게 오르는 건 제가 모르겠다. 좀 약간 느낌이 오시나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업황상으로는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긴 하고요. 그런데 주가는요, 저평가 받고 있고, 그리고 목표 주가도 재차 상향되고 있는 중, 그리고 해외에서도 국내 너무나 좋게 보이고 AI 메모리 쪽 꺾질 않았습니다. 계속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어떻게 할 말은 없지만 그러더라도 이런 것과 이면들은 같이 고민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을 든 신규 매수자와 이미 들고 있는 보유자는 각각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 가지 현장 경험을 봤을 때 오르고 있는 주식을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따라잡아봤지 않겠습니까? 오르고 있을 때, 예를 들어 5% 뜰 때 그러면은 잡더라도 무서워요. 잡더라도 무섭고 높게 잡았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분들일수록 한 1, 2% 변동성, 2, 3% 변동성만 나오더라도 두근두근 거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1억 들어가면 200만 원, 300만 원 손해예요. 몇 분 만에, 몇 시간 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제발 부탁인데 많이 사면 안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50%가 넘었죠, 시총에. 그래서 50%까지는 담을 수 있다. 물론 그럴까 돼요. 근데 이게 포트폴리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해보니까는 포트폴리오는요, 한 번에 여러 비중을 다 구축을 해도 되고요. 편하게 1억을 하면은 5천 얼마를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도 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일부 10%에 해당하는 거를 방산, 그럼 1,000만 원 정도를 방산을 사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해보니까는 오히려 한 번에 그 포트폴리오 구축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반도체를 사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좀 떨어질 때 기다리는 겁니다. 50%를 담더라도 10%씩 떨어질 때마다. 그러면 5번 다음에 50%가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을 자산을 또 한꺼번에 담는 게 아니고 지금은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도 되지만 예를 들어 내가 담을 자산이 좀 높여 있어요. 그러면 다음 떨어질 때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물론 투자자들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니 안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제가 해봤더니 완벽하게 내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가 10,000원에 사야겠다 했을 때 10,000원 언저리는 아니더라도 11,000원에서 1,500원 사이까지는 옵니다. 그러면은 적당히 깨진 시점에서 내가 분할로 들어가야죠. 혹은 빠지다가 이렇게 돌릴 때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거는 약간 테크닉적 관점이긴 합니다. 제가 왜 이 테크닉 관점 그리고 포트폴리오 들어갈 때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야지 오래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특히 신규 투자자분들일수록. 다 들어가서 내가 좀만 남겨놓을 걸.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유튜브를 좀 하고 있는데 현금 있으신 분들이 너무 부럽다. 오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금이 있으면은 내 다음을 충분히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론은요, 떨어질 때마다 천천히입니다. 나눠서. 근데 이게 굉장히 러프하거든요. 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3% 이상 깨질 때마다 한 번씩.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전자 기준으로. 하이닉스는 5% 깨질 때마다 한 번씩. 왜냐면 변동이 좀 더 크니까는요. 한 번에 다 사지 말고요. 그리고 패턴 보시면은 전자닉스도 한 4일 오르면 좀 쉬고요. 요즘 최근에 하이닉스는 계속 오르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오르는 주식이 3일에서 5일 사이 오르면 좀 쉬게 됩니다. 그럼 이 정도 올랐으니까 쉴 때 내가 조금씩 나눠 사지. 물론 요 바닥권에서 봤을 때보다 높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요. 이전에 높은 지점이라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또 여기 이게 높을지 낮을지를 몰라요. 다시 한번 여기서 올라갔다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게요. 그럼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여기 깨지기 전까지 난 수익입니다. 신고가 다시 나면. 이렇게 모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 사봐요. 이거는 전자닉스가 뿐만이 아니고 모든 주식이 통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렇게 사야 되는 주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테마주들. 발현이 될 때. 가격이 발현이 될 때, 왜냐면 발현이 안 될 때는 죽은 주식이거든요. 재료가 있어야지만 움직이는 주식들이니까는. 오히려 돌파가 세게 나오는 순간, 물론 시장이 매우 좋으면은요, 돌파 매매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졌다 올라갈 때. 근데 이거는 사실 최근 시장에 맞지 않습니다. 워낙 쏠려 있으니까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제가 기깔난 거를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래 한 사람들의 경험, 그렇죠? 그래서 너무 급하더라도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